몰입, 황농문 지음 10장 천천히 생각하기 슬로우 싱킹 힘 빼고 천천히 생각하기 나는 수영을 잘 못한다. 몇 번인가 배우려고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한 번은 수영을 잘하는 친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속에서 수영을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배고플 때까지라고 대답했다. 수영을 하는데 힘이 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저 물에 떠있기도 어려운 나로서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할 때 필요한 신체 부위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위는 힘을 뺀다고 한다. 힘 조절이 수영을 잘하는 요령인 것이다. 힘 조절을 잘하면 당연히 힘도 들지 않고 쉽게 지치지도 않는다. 반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온몸을 긴장한 상태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세 지친다. 뿐만 아니라 정작 수영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속도도 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가 나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 역시 배고플 때까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내게 세상에서 생각하기처럼 쉬운 것은 없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도 생각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 생각하는 요령을 터득한 덕분이다. 머리로는 생각하고 몸은 휴식 취하기. 생각하기에 서툰 사람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 부위보다 불필요한 부위를 더 많이 사용한다.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프다거나 머리에 쥐가 난다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불필요한 내 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까지 잔뜩 긴장하는 바람에 쉽게 지치고 기량도 떨어져서 생각하던 문제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해답을 찾지 못하기 일쑤다. 그러다 보면 생각하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심하면 아예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 수영을 할 때 집중적으로 움직여야 할 부위가 있듯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을 할 때도 내 어딘가에 분명 필요한 부위가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신체의 아주 일부분이다. 이 부위의 기동률은 최대로 올리고 문제를 푸는 것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위는 힘을 빼거나 이완을 시켜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과연 왜 그럴까? 신체의 대부분을 이완한 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휴식을 취하는 상태에 가깝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도 두뇌의 특정 부위는 풀가동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천천히 생각하기, 즉 슬로우 싱킹이다. 슬로우 싱킹은 머리로는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신체는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오랜 시간에도 지치지 않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한계를 넓혀가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도 안 되고 그 때문에 건강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슬로우 싱킹을 하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지적 능력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부담 없이 높은 몰입도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 상태를 원하는 기간만큼 연장시킬 수 있다. 슬로우 싱킹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슬로우 싱킹은 몸을 이완시켜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몰입도를 100% 유지시키는 방법으로서도 유용하지만 산만한 상태에서 몰입도를 올릴 때도 유리하다. 이러한 개념은 무언가에 집중하려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잔뜩 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과 어긋난다. 그래서 슬로우 싱킹이 일반 사람들에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집중의 두 가지 방식. 왜 슬로우 싱킹을 하면 집중이 잘 될까? 집중을 할 수 있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각성에 의한 집중이고 하나는 이완에 의한 집중이다. 이 중 이완에 의한 집중이 슬로우 싱킹에 해당된다. 각성에 의한 집중은 신체 전체가 집중하는 것이고 이완에 의한 집중은 신체의 일부가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각성에 의한 집중이 유리할 때도 있고 이완에 의한 집중이 유리할 때도 있다. 신체 전체가 집중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처하는 데 유리하다. 대표적인 예로 운동할 때를 들 수 있다. 가령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칠 때는 상대의 공격 패턴이 매번 바뀌므로 그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공이 어디로 올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게임을 할 때도 긴장의 고비를 늦추지 말고 높은 각성도를 유지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같은 운동이라도 신체 전체가 집중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골프가 대표적인 예다. 골프는 고도의 집중을 요하긴 하지만 공을 주고받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골프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전체의 힘을 빼는 것이다. 힘을 잔뜩 주고 스윙 연습을 하면 공도 제대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금방 지쳐서 오래 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힘을 빼고 스윙을 하면 공이 정확하면서도 멀리 보낼 수 있다. 또한 연습을 오래 해도 좀처럼 지치지 않고 골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처럼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에 힘을 빼는 것이 이완에 의한 집중이다. 기량을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활동에는 적절하게 힘을 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칠 때 각성에 의한 집중을 해야 하지만 이완에 의한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바로 어깨에 힘을 빼야 하는 것이다. 과연 운동만 그럴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지휘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힘을 빼고 해야 쉽게 지치지 않고 기량도 올라가며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기량이 올라갈수록 필요 없는 부위는 힘을 빼고 필요한 부분에만 힘을 주는 선택적 집중을 하게 된다. 그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천천히 생각하기 노하우. 슬로우 싱킹은 위기 상황에 쫓길 때의 수동적인 몰입이 아니라 위기가 닥치기 전에 능동적으로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의식의 엔트로피를 낮춰 몰입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하다. 슬로우 싱킹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온몸에 힘을 빼고 오직 해결하려는 문제에만 집중하여 명상하듯이 생각하는 것이다. 슬로우 싱킹을 하다 보면 잠이 드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앉은 채로 선잠을 자게 되는데 보통 10분이나 20분 정도 지나면 깨게 된다. 만약 30분 이상 깊은 잠이 들면 수면이 부족하다고 보면 된다. 슬로우 싱킹을 하다가 선잠을 자고 나면 집중도가 올라가고 아이디어도 잘 떠오른다. 선잠은 슬로우 싱킹을 돕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슬로우 싱킹의 적절한 자세. 명상이나 참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부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올바른 가부좌의 자세를 배우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린다. 슬로우 싱킹은 가부좌 대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의자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의자가 불편하면 자세를 자꾸 바꾸게 되어 집중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편하게 앉을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머리를 뒤로 기댈 때 목을 받쳐줄 것이 있어야 한다. 온몸에 힘을 빼려고 해도 머리를 받칠 곳이 없으면 목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몇 시간을 앉아서 생각에 집중해도 불편하지 않거나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선점을 줘도 불편한 데가 없으면 적당한 의자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의자 등받이가 높아서 목을 받칠 수 없는 상태라면 목베개를 사용하면 된다. 슬로우 싱킹의 방법을 이해해도 처음 시도할 때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에게 적당한 문제를 주고 슬로우 싱킹을 해보라고 하면 의외로 어떻게 해야 온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학생이 많다. 학생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실수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잡념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다. 절대 잡념과 싸워서는 안 된다. 잡념을 쫓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애를 쓰다 보면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집중도 오히려 안 되기 때문이다. 몰입도가 낮은 상태에서 잡념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저 잡념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거나 문제의 핵심 단어를 메모지에 써서 여기저기 붙여놓으면 도움이 된다. 손바닥에 적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주어진 문제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적 부담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생각하면 10중 8구 머리가 아파온다. 불가해서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는 하드 선을 할 때도 기가 올라간다는 의미의 상기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을 하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 지향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그런 부정적 감정을 오래 유지하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때는 목표 지향 메커니즘이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문제를 풀기 위해 계속 생각했는데도 답이 보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답답함이나 좌절감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은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100% 활용하게 된다. 바로 그것, 즉 지적인 능력을 100% 활용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는 내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효과가 아주 좋다. 내가 해결해야 할 미지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야말로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그 한계를 넓혀가는 삶을 실천하는 순간이자 창의성이 잉태되는 순간인 것이다. 이보다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불면증과 졸음으로부터의 해방. 몰입을 하기 전에 나는 약간의 불면증이 있었다. 수면제를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잠을 청해도 바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몰입을 처음 경험했을 때까지도 심하게 잠이 오지 않아 고생을 했다. 이런 날이 며칠씩 계속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를 정도였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슬로싱킹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고 불면증도 깨끗이 없어졌다. 그 이후로 나는 몰입을 하지 않을 때도 잠을 잘 때 슬로싱킹을 하는 버릇이 생겼다. 슬로싱킹을 하면 밤에 잠이 훨씬 잘 온다. 내가 불면증에서 해방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데에는 수면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도 한몫한 것 같다. 몰입을 하다 보면 가끔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개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다. 늦은 시간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뇌가 흥분되어서 잠이 잘 안 온다. 나는 잠이 오지 않으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잠을 청하는 대신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열심히 생각을 한다. 그러면 평소보다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른다. 이런 경험 때문에 나는 밤늦은 시간에도 졸리지 않으면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고 생각을 한다. 반대로 낮에도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졸리면 참지 않고 앉은 채로 선잠을 잔다. 특히 외국 출장을 가면 시차 때문에 잠이 들어서도 새벽 1시쯤 깰 때가 많다.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발표 준비를 하거나 생각을 한다. 출장을 갈 때는 흥분되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른다. 그래서 아침까지 계속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을 때가 많다. 그렇게 아침까지 잠을 자지 않고 활동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서너 시간 후 잠이 들 때도 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나는 불면증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다. 불면증이란 졸리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뇌가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는 차라리 생각을 해서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억지로 자려고 하면 잠은 오지 않고 오히려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만 받는다. 졸리면 자고 졸리지 않으면 활동하는 것만 실천해도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절반 이상은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도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과 슬로우 싱킹을 추천한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는 건강한 수면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몸이 잠을 원하면 자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활동을 하다 보면 마치 무리하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평소에 졸음을 참지 않은 버릇 때문에 난감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졸음을 참는 능력이 떨어져 낮에 회의를 할 때 졸 때가 많다. 가장 곤란할 때는 몰입을 통해 산업체의 불량 문제를 자문하러 갔는데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각자의 일은 중단하고 모두 모여서 불량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졸음이 밀려오는 것이다. 나는 정 졸음을 참지 못할 것 같으면 미안한 마음에 일어서서 듣기도 한다.